특별자치도가 연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식품, 화장품, 바이오 등 다양한 연어 활용 산업화 준비에 나섰습니다. 1회 행사로 기획된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기대 이상으로 흥행하면서 추가 개최가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환경단체가 오색 케이블카 사업 허가에 찬성한 정치인들에 대해 낙선운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준공 50주년을 맞은 춘천 소양강댐이 수몰의 역사를 뒤로하고 차세대 수열 에너지원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연어 소비에 맞춰 최근 강원 특별자치도가 양양군을 중심으로 연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어를 식품뿐 아니라 화장품과 바이오 산업에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함께 키우는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연어 소비는 지난 1997년 2,000톤에서 2021년 기준 6만 2천 톤으로 20여 년 새 30배에 늘었습니다. 주로 식품으로 소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식감이 좋은 대서양 연어를 연간 7만 6천여 톤이나 수입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국내 한 대기업과 함께 양양군에 대규모 연어 양식단지를 만들고 이를 지역 산업으로 확산하는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서양 연어를 직접 길러 국산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식품뿐 아니라 다양한 전후방 산업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열린 강원 해양수산포럼에서는 연어 산업의 국산화, 산업화의 중요성과 함께 연어 양식의 선진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칠레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수입량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현재 식품에 대한 존재만 가지고 있었는데 연어 같은 경우는 식품뿐만 아니라 바이오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산업 그리고 사료, 백신 여러 가지 산업의 전후방 사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분리 정제해 화장품과 의약품으로 활용하는 국내 모 업체는 사업 초기였던 지난 2013년 연매출 177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연매출 1,947억 원으로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높은 이익을 안겨주는 연어는 이미 다양한 기업들에 의해 여러 가지 사업으로의 확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최근 사업 보고서를 보면 식품이나 바이오뿐만 아니라 연어를 대량으로 키우기 위해 필요한 사료, 연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백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어의 모든 부위가 활용 가치가 높다는 건데 아직 법과 제도, 시설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가공하고 남은 대부분의 부산물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밑바탕하고 그리고 기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 또 제도적인 면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해나갈 수 있는. 따라서 앞으로 양양에 들어설 연어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고 앞으로 강릉에 들어설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와 시너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에서 연어 클러스터 단 한 가지 산업을 통해 2만 2천여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는 통계는 연어가 단순히 생선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폐막을 이틀 앞둔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의 추가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림 엑스포 조직위는 최종 관람객이 폐막일인 오는 22일까지 적어도 14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인 132만 명을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산림 엑스포는 기본 계획 수립 당시 1회로 한정하고 2030년 이후 국제 박람회 기구 공인을 받은 뒤 추가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직위 관계자는 3년에서 5년 단위 개최를 국제 인사들이 제안했다며 대회 결과 보고서에 이런 의견들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가 오색 케이블카 사업 허가에 찬성하거나 힘을 보탠 정치인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민단체 82곳이 연대한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은 국립공원공단 등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졸속으로 허가하는 데 힘을 보탠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2년부터 추진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최근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끝으로 행정허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착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춘천 소양강댐이 올해로 준공 50년을 맞았습니다. 댐 건설로 일대 마을이 수몰되면서 고향을 잃은 실향민을 위해 망향비 제막식이 오늘 열렸는데요. 수도권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건설됐던 소양강댐의 역사와 앞으로 수열 에너지원으로서의 활용 가치에 대해 허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양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 당시 동양 최대 용량의 사력댐 소양강댐이 건설됐습니다. 총 저수 용량 29억 톤. 현재 전 세계 5번째 규모입니다. 1960년대 산업화가 본격 시작되면서 수도권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한강 홍수를 막는 데 기여했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습니다. 춘천과 인제 양구 3개 시군에서 6개면 38개 리가 그대로 물에 잠겼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50년 만에 수몰민 18,000명을 위한 망향비가 소양강댐 정상에 세워졌습니다. 실향비 이름은 파란 그리움. 내린천과 인북천이 만나 소양강을 이루는 형상으로 그 안에 있는 수십 개의 육면체에는 수몰 지역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댐 건설 이후 뿔뿔이 흩어졌던 실향민 50여 명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매년 10월 21일 소양강댐 실향민의 날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고향을 다 떠나가지고 농토가 하나도 없으니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었고 앞으로의 바람은 다시 그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실향의 아픔뿐만 아니라 교통 불편과 흙탕물 정수 처리 등 댐 건설로 인한 피해액은 최대 1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피해는 큰데 지원 사업비는 2%에 불과해 이제라도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댐 하류 지역 개발도 곧 시작됩니다. 이른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이용해 데이터 센터에 열을 냉각시키고 또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 열로 심층수를 데워 난방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70억 원의 가스비를 절감하고 13톤의 미세먼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착공해 2028년 가동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소양강댐도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라든가 소수력 발전, 수상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가치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원동력에서 춘천의 대표 관광자원이 된 소양강댐. 준공 50년을 기점으로 이제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새로운 변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5주년을 기념하고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다짐하기 위한 행사가 오늘 강릉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대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대회 참가자와 관광객에게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릉시와 평창군, 정선군 등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대입 수능 시험에 대비해 모의평가 문제지를 자체 개발해 도내 고등학교 115곳에 배부했습니다. 모의평가 문제지는 도내 교사 104명으로 구성된 강원학력평가연구지원단에서 개발했으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영역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